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모의고사 1회 이제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제가 채점을 하고 들어온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글씨. 글씨가 너무 엉망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급한 건 알겠어. 마음 급하고 막 그 다음 문제 읽어야 되고 써야 되고 이런 마음 때문에 쓴 건 알겠는데, 제가 그래서 2분 정도는 써놨어요. 제발 글씨 좀 잘 쓰세요 라고. 제가 읽다가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일단 글씨를 깔끔하게 쓰는 것도 플러스 점수가 돼요. 플러스 점수가 되는 거니까 글씨 좀 크게 쓰세요. 크게. 글씨를 크게 쓰시고, 그 다음에 항상 뭔가를 답을 적을 때는 2갈씩 정답에 해당이 되는 것을, 이번에는 이제 길게 뭐 서술하시오 이런 건 없었지만은 그 문장을 쓰실 때는 해당되는 답을 먼저 쓰셔야 돼요. 답을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용어를 써라. 그럼 용어만 쓰세요. 용어를 써라 그러면 그 용어에 대한 것을 풀어서 쓰지 말고, 용어에 해당이 되는 것을 기억, 니은에 해당이 되는 용어를 쓰시오라고 했으면 딱 용어만 쓰세요. 그 다음에 작성 방법에서 하나, 둘, 셋, 4개가 있었다. 그리고 답안지에 해당이 되는 칸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답에 해당이 되는 것을 끊어서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훨씬 보기가 편한데,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왠지 뒤로 가면 칸이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에 이제 여기 소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만약에 구분을 짓는다면은 1번에 해당이 되는 문장을 막 이렇게 썼어. 여기에 끝났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번에 대한 문장을 또 막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은 뒤죽박죽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각각에 해당이 되는 작성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쓰실 때는 나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어서 쓰시지 말고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쓰실 때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나누어서 해당되는 답을 정확하게 쓰세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답지 보면은 막 내가 이거를 내가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증가, 감소,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이거를 이제 뒤죽박죽으로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썼지? 라고 생각할 것들. 예를 들어서, 이따 제가 조리원리에서 이제 했던 문제 중에서 쇼트닝성이 있었고, 쇼트닝성에서 우유나 달걀이 들어갔었을 때, 쇼트닝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써라. 라고 했었으면은, 우유나 달걀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그 기존까지는 쓰라고는 하진 않았어요. 쇼트닝성에 들어갈 유지를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쇼트닝성이 감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는 건데, 이거를 쇼트닝성이 증가한다고 쓰신 분들이 한 2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렇게 썼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를 쓰실 때 일단은 만약에 이제 그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당연히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항상 객관식 문제를 볼 때도 처음 딱 떠오르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 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공무원 시험에서 1, 2, 3, 4, 5번 이렇게 답을 찾는 사람들한테도 처음에 단어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답을 모르더라도 일단은 처음에 찾아놓은 답에다가 체크해놓고 넘어가라. 빈 걸로 넘기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처음 쓰실 때 단어도 꼼꼼하게 쓰시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썼던 문장이 틀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2줄, 나중에 이제 시험 보면은 화이트 칠하지 말고 2줄로 그은 다음에 그 다음에 써라 라는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씨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앞 시간에 이제 식품위생이랑 단체급식 들으시면서 있었는데, 특히 뭐 단체급식 같은 경우에는 뭐 식품위생관리 지침서 기준에 따라서 내지는 뭐 여러 식약처 식품공전 기준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준이라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건데, 항상 작성 방법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선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작성 방법을 꼼꼼하게 잘 읽으시는 것이 이미 시험 문제 절반 푸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첫 번째 이제 식사요법 문제에서는 저는 2점, 4점, 4점 이렇게 해서 배분을 3문제를 내요. 2점, 4점, 4점인데, 자, 이 문제 보시면은 다음 내용에 괄호 안에 들어갈 기억에, 그냥 이거는 작성 방법 없어요. 기억의 용어를 쓰고, 기억 자리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밑줄 친 니은, 여기 혈압 저하,
해당이 되는 저혈압의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진단 기준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했으면은 말 그대로 순서대로 쓰셔야 돼요. 순서대로만 쓰시면 돼요. 굳이 기억이 뭐고 니은이 뭐고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순서대로 써라 라고 했으면 순서에 맞게끔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혈액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 문제를 낼 때 사회에 걸쳐서 우리가 문제를 볼 거잖아요. 그랬을 때 챕터별로 가능하면 골고루 섞으면서 그 부분에서 좀 이론이나 문제풀이에서 약간 더 놓쳤거나 한 번 더 강조해야 될 부분들을 문제로 내면서 같이 그 부분을 같이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라고 제가 좀 내용들을 많이 넣어드린 거예요. 자, 보시면은 혈액의 양은 심장에서 펌프 기능에 의해서 뿜어져 나오는 양에 결정되는데 이를 심박출량이라고 합니다. 혈관의 이것은 혈압의 형성에 훨씬 더 중요한데 혈관의 이것이 조금만 변해도 혈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우리가 뿌아지오 법칙에서 혈액을 흘러가는 F는 혈관의 압력차 곱하기 8 이타 L분의 파이 R의 4승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압력차라는 것이 있었고 이타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점성, 혈액의 점성, 길이.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거 점성, 길이 이런 게 커지게 되면은 점성과 길이가 커지게 되면은 많아질수록 압력, 그러니까 혈관을 지나가는데 힘들다 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R.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정답을 반지름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반지름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직경 이렇게 쓰셔주셔야 돼요. 직경. 그래서 혈관에 해당이 되는 직경. 이것이 가장 큰, 그러니까 이거는 포아지오 법칙에서 R을 지름으로 나타낸 것이고 직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직경. 그래서 직경이 조금만 변해도 혈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은 이런 용어들도 잘 봐놓으세요. 자율신경계가 혈관의 수축과 확장을 조절합니다. 라고 해서 자율신경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게 되면은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감신경의 대표적인 물질은 바로 이제 부신수질에서 분비가 되는 바로 노르에피네프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대표적인 부신수질 호르몬에 해당이 되는 거고 부교감신경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세틸콜린에 해당이 되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혈압이 낮아지게 되면은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은 혈압을 올리려고 하고 아세틸콜린은 혈압을 낮추려고 하는 기능 때문에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성을 조절한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런 조절의 한계를 넘어선 정도의 혈압 저하는 정상적인 정도를 벗어난 병적인 상태를 나타내는데 질병의 종류 및 심한 정도에 따라서 혈압이 낮아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라고 해서 심박출량이라는 용어, 자율신경계라는 용어, 자율신경계에는 교감과 부교감이 있다. 교감에는 부신수질 호르몬인 노르에피네프린 혹은 노르아드레날린, 부교감에는 아세틸콜린이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봐놓기. 그래서 우리가 바로 부신수질에서 분비가 되는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 생긴 것이 카테콜 구조를 갖고 있는 아민이다라고 해서 카테콜 아민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들이 과도하게 상승되는 것을 무슨 증후군이라고 했어요? 아니 이건 쿠싱 증후군 아니지. 이쪽이 높아지는 거. 크롬친화 세포종 혹은 갈색 세포종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높아지기만 하는 거, 항진되기만 하는 것을 크롬친화 세포종 혹은 갈색 세포종. 좀 전에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증후군이지 그러니까 그냥 따라왔잖아. 쿠싱 증후군. 그거는 코티졸 호르몬이 과다 분비될 때 그건 부신 피질에서 분비가 되는 코티졸 호르몬이 과다 분비될 때인 거고 얘는 크롬친화 세포종 혹은 갈색 세포종. 그래서 우리 이미 시험 문제 나왔었잖아요. 갈색 세포종 나왔나? 또 헷갈려.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라는 거. 갑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심박출량, 자율신경계 이런 용어들도 보자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정답에 해당이 되는 것은 직경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저혈압. 제가 이 문제를 왜 냈냐면은 책에 따라서 제가 수업 시간에 했었을 때 100 또는 60 미만, 100에 60 미만으로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그 국가정보 포탈도 그렇고 병원마다도 그렇고 근데 고혈압 학회는 있는데 저혈압 학회는 없어요. 그래서 고혈압 학회는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제시를 하는데 최근에 나온 경향들은 90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얘기해 주려고 일부러 이 문제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100도 틀린 건 아닌데 전체적인 용어는 90에 60으로 가더라라는 걸 얘기해 드리려고요. 그래서 100 쓰신 분도 틀리다고는 안 했어요. 틀리다고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90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 90에 60. 그래서 자, 수축기 혈압이 90 mmHg 이하 또는 이완기 혈압이 60 또는이에요. 이거 이하. 근데 보통은 이쪽보다는 이쪽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다 내가 이거 썼지 80 써놓으신 분도 계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웃는 얼굴 보니까 왜 그랬어. 여기 80 써놓으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100에 60을 쓰시던지 90에 60을 쓰시던지 하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60 본인이 그거 쓴지 몰랐지. 순간 왜 썼지? 이렇게 이게 된다. 이게 순간 이렇게 내가 정신줄을 놓는다니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 시험 문제에서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저혈압은 고혈압에 비해서 합병증은 적지만은 압력이 작기 때문에 자, 주 증상이 뭐냐면은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운반되지 못해요. 그래서 사지 냉증 이렇게 해서 손발이 차가워진다거나 그 다음에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무기력하다거나 그 다음에 항상 피곤하고 어지럽고 두통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주 증상은 심장이 박출을 못해. 그래서 심장쇠약, 암, 그 다음에 영양 부족, 그 다음에 내분비 질환 등도 있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혈압을 일으키는 호르몬, 내분비하고 관련된 질환은 뭐였어요? 있었는데 이것도. 뭐였을까? 에디슨병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고혈압을 일으켰던 호르몬으로는 아까 제가 말했던 부신 수질에서 과다 분비가 됐던 갈색세포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신 피질에서 과다 분비가 돼서 알도스테론, 그 다음에 코티졸 이런 것들이 과다 분비되면서 발생됐던 쿠싱 증후군이 있었고요. 저혈압은 바로 이러한 기능들, 부신 피질에서 있어야 될 기능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떨어진 것을 에디슨이라는 의사가 발견했다라고 해서 에디슨병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배웠어요. 그죠?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